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왔습니다. 대변인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 언론의 보도 태도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방카가 서울에 도착해서부터 이제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매력 외교, 정말 최고의 그 미소 외교 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욕심을 내서 정말 외교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혹시 실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백악관의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 담당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이제 이방카의 입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의례적인 얘기나 이렇게 큰 틀만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국가 정책의 기조를 내세우고 이런 거는 이제 대변인 입을 통해서 다 오늘도 이제 대변인이 성명을 그렇죠.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카의 그 외교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되 그것이 외교 정책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게 하려고 대변인도 같이 오고 그다음에 앨리슨 후커 이 백악관 한반도 담당관인데요. 이 사람이 2014년에 장군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국가정보국장하고 가서 케니스 벨을 구출시켜가지고 왔어. 김영철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평창에서 스칠 때 아유 오랜만입니다. 악수할 수 있는 분명히 상황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실무자 한반도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최고의 실무자가 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북핵 전문가도 하나 왔다고 하니까 그들끼리 만남이 있을 가능성은 전 굉장히 크다. 거꾸로 크다. 그러나 이건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내일 밤 폐막식 할 때 뒤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모레 오전에 일정이 있거든요. 그때 만날 수가 있는데 이방카와 김영철 간에는 안 만날 수 있지만 실무자끼리는 전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네. 그리고 이방카 보좌관이 방한하는 것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거죠? 과거에 비해 본다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한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엔 안보리에서 반드시 결의안이 나와야 되고 지금 그 결의안의 제재는 범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 소극적 제재를 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마저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개로 각 나라의 독자 제재가 있는데 그 독자 제재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 지금 보면 지난 틸러슨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군사적인 선택지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건 마지막이고 이 비군사적인 그런 압박과 제재 조치들은 여러 단계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제재 조치를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때 발표보다는 훨씬 강도가 높은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눈을 피해서 공해상에서 여러 배를 이용해서 석탄, 유류 그런 것들을 제공받고 팔고 사는 그런 행동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선박, 그다음에 선박 회사, 개인에게까지 쉬운 6개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만약에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제2단계의 조치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 계속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요번에 그 이방카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제재를 하니까 남북 대화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효과적인 제재에 한국이 동참해줘서 고맙다 이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 언급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50여 개의 무역회사, 선박, 개인 이렇게 추가 제재를 하면서 뭐 아주 굉장히 그 많은 수의 제재를 했을 뿐 아니라 이번엔 포괄적인 해상 차단인데 그 의미가 이제 의미가 심장한 게 뭐냐면 이 금지된 선박이 들렸던 항구를 들르는 다른 선박도 제재하겠다 향후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포괄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커지고 그다음에 장군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만약 없다면 2단계로 간다. 근데 2단계를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군사작전 뭐 이런 거를 풍기고 있어서 뭐라 그러냐면 2단계까지 가면 이건 전 세계에도 상당한 불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코피 작전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른 논평은 뭐냐면 일단은 지금은 제재만 가하는데 이제는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진짜 군사력을 동원해서 함정을 동원해서 북한을 봉쇄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배들 다 검문 검색하고 한국하고 일본도 동원하는 그런 거 하고 나서 코피 작전 들어간다 이런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코트 그야말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불사하고 그것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건 분명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더더욱 조여지니까 남북 대화에 더 열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살려서 한미 간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잘 활용하면 북한이 이번에 정말 핵 문제에 있어서 양보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되 그것이 외교정책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게 하려고 대변인도 같이 오고 그다음에 앨리슨 후커 이 백악관 한반도 담당관인데요. 이 사람이 2014년에 장군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국가정보국장하고 가서 케니스 벨을 구출시켜가지고 왔어. 김영철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평창에서 스칠 때 아유 오랜만입니다. 악수할 수 있는 분명히 상황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실무자 한반도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최고의 실무자가 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북핵 전문가도 하나 왔다고 하니까 그들끼리 만남이 있을 가능성은 전 굉장히 크다. 거꾸로 크다. 그러나 이건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내일 밤 폐막식 할 때 뒤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모레 오전에 일정이 있거든요. 그때 만날 수가 있는데 이방카와 김영철 간에는 안 만날 수 있지만 실무자끼리는 전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네. 그리고 이방카 보좌관이 방한하는 것에 맞춰서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왔습니다. 대변인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 언론의 보도 태도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방카가 서울에 도착해서부터 이제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매력 외교 정말 최고의 그 미소 외교 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욕심을 내서 정말 외교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혹시 실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백악관의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 담당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이제 이방카의 입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의례적인 얘기나 이렇게 큰 틀만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국가 정책의 기조를 내세우고 이런 거는 이제 대변인 입을 통해서 오늘도 이제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카의 그 외교적 자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제재를 하니까 남북 대화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효과적인 제재에 한국이 동참해줘서 고맙다 이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 언급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50여 개의 무역회사, 선박, 개인 이렇게 추가 제재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수의 제재를 했을 뿐 아니라 이번엔 포괄적인 해상 차단인데 그 의미가 이제 의미가 심장한 게 뭐냐면 이 금지된 선박이 들렸던 항구를 들르는 다른 선박도 제재하겠다 향후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포괄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커지고 그다음에 장군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만약 없다면 2단계로 간다. 근데 2단계를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군사작전 뭐 이런 거를 풍기고 있어서 뭐라 그러냐면 2단계까지 가면 이건 전 세계에도 상당한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창올림픽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제재 조치를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때 발표보다는 훨씬 강도가 높은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눈을 피해서 공해상에서 여러 배를 이용해서 석탄, 유류 그런 것들을 제공받고 팔고 사는 그런 행동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선박, 그다음에 선박 회사, 개인 에리까지 쉬운 6개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만약에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제2단계의 조치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 계속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요번에 그 이방카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거죠?
과거에 그렇죠. 비해 본다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한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엔 안보리에서 반드시 결의안이 나와야 되고 지금 그 결의안의 대제는 범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 소극적 제재를 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마저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개로 각 나라의 독자 제재가 있는데 그 독자 제재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 지금 보면 지난 틸러슨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군사적인 선택지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건 마지막이고 이 비군사적인 그런 압박과 제재 조치들은 여러 단계로 우리가 수행할 수